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훔쳐서 감정을 선물하고 싶은 윤장근 이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지위협 대인지뢰는 지뢰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잊혀지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도 2020년 이후에도 몇 분의 지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 그다음에 개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랑 이제 신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한강 장암습지 지역에서 이제 사고를 당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어서 그걸 보면서 2020년도에도 이렇게 지뢰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구나. 한강 쪽이면 이제 서울이고 도심이고 수도권인데 우리도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이제 안전하지 않구나, 우리의 일상도 위협을 받고 있구나라는 계기로 지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큐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많은 곳에서 전국 팔도에서 다 지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지뢰 지대가 없는 도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장마철인데 비가 오면 또 유실해가지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한강이든 북한강이든 저 밑에 어떠한 강이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직도 저희 나라의 전쟁 이후 6,428분의 지뢰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현실을 좀 아파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지뢰 게임. 게임 밖 지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지뢰를 여러분이 밟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위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대인지뢰. 단 하나의 작은 폭탄이지만 무차별적으로 불행과 상처만을 남깁니다. 지구촌 어디든 분쟁이 있는 곳 그늘에 숨어든 대인지뢰. 지금도 지구촌 분쟁 지역에서는 대인지뢰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대인지뢰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요. 대인지뢰가 많이 매설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제 메타 제곱당 그 매설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평화, 전쟁, 공포와 희망이 공존하는 이곳 한반도. 지뢰의 시작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다 미국 유엔에서 공급을 해줘가지고 따로 교육을 다 받아요. 교육 받아가지고 공방에서 받아요. 전쟁이 멈춘 지 71년.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지뢰로 인해 한반도는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매설된 지뢰가 한 100만 발 정도 된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지뢰지대 가운데 20%만 이제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버려진 방치된 지뢰지대예요. 전방에 가면, 민통선에 가면 빨간 삼각형 모양의 지뢰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미확인 지뢰지대다. 다시 얘기하면 어디에 어떤 지뢰가 몇 개 묻혀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 관계자들은 매일 대인지뢰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원의 한 논밭.
이곳의 농부 최종수 씨는 지뢰의 위협 속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폭탄이 있는 것 같아요. 신고를 했어. 근데 딱 와서 줄치고 철조망 딱 쳐. 그리고 확인이 안 됐어. 그럼 빨리 확인을 해줘야 농사를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에 이 6,800평을 일초기로 다 깎으면서 일일이 애들이 탐지했어. 그럼 지뢰를 몇 개 나와서 이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우리가 찾았잖아요. 여기는 안전지역, 안전 미확인 지역입니다. 미지의 위협 속 지뢰는 호시탐탐 그의 일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농사 지실 때 유의하시고 저희가 사고 나서 책임 못 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고. 경고판 해놓고 못 보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땅이잖아. 내 땅에서 지뢰가 나오고 터지잖아. 종수 씨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소리치고 있지만 국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뢰는 비단 전방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산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 이곳의 직원 김철기 씨. 그의 다리는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그는 2021년 한강에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었습니다. 작업 중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제 발에 뭔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귀가 멍해지면서 스프링을 밟은 그런 느낌으로 뒤로 넘어져서 딱 아프다는 느낌보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아주 묘한 기분이 들어서 뭔가 이상해서 다리를 들어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장화 아래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혈을 하고 누워있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주변 작업자들 그 고양시에다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철기 씨는 한강 하구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 작업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한강에서 일어난 사고. 이는 수도권 역시 지뢰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한강 장항습지. 이곳은 김포공항과 10km, 국회의사당과는 불과 20km 떨어진 도심 속입니다. 제가 이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쭉 이제 지방을 다녔거든요. 좀 다니면서 보니까 이 지뢰가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또 폭우 뭐 이런 거, 지형 변화 이런 것 그리고 이게 개발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흩어져서 유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이 돼서 전방 지역부터 한강으로 타고 흘러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방 지역까지 침투를 하게 됐어요. 이 대인지뢰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면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이게 강으로 흘러 내려오고 이 강으로 흘러 내려온 것들이 수도권까지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강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인지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밟아서 그 발목을 잃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악순환이 분단 이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뢰지대 40개소. 전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경상도, 강원, 전라, 충청도 모두 지뢰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유실은 지뢰지대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이제 그 어디든 지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밟고 피해를 입는 게 M14, M14 대인지뢰입니다. 이 대인지뢰는 이거는 썩지도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금속 탐지기인 대인지뢰 탐지기로 탐지를 해도 탐지도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고 누가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구둣방. 이곳에서 일하는 김종수 씨도 고향 강원 양구에서 지뢰를 밟았습니다. 20살이 채 되기도 전 일어난 사고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내가 이제 17살 때지, 이제. 17살 때인데, 그때 내가 이제 꽝 하고 터진 거야, 이제. 아, 여기가 지뢰 매설 지역인가 하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원래 지뢰 매설 지역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뻥 하고 터지니까 친구들 다 무서워가 도망갔는데, 우리 형만 나를 이제 챙겨가지고선 이제 이러고서 마을로 내려왔죠. 실제 지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뢰 피해자는 한 60% 정도가 19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심지어는 이제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제 요것만한 지뢰를 이제 개울가에서 주웠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야. 던지고 막 이러다가 뭐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사고 이후 그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1차 수술한 이후로 이게 괴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아물지 못해서 한 달은 안 되고 한 20일 정도 후에 2차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차 수술에서 한 10여 센치를 더 잘라내게 되고 그래서 한 무릎 아래 5cm를 남기고 절단을 하고. 큰아버지 나 어디 아무것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 저기 막 공장에 취직만 시켜주십시오. 하고선 독산동에 취직을 시켜줬는데 플라스틱 찍어내는 공장인데 한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갔더니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직원들이 다들 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보라 하면서 다시 와가지고 큰아버지가 다시 취직을 시켜줬는데 헤어 드라이 공장에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갖고선 거기 안에 직원이 다섯 명인데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나보다 한 살이 더 먹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툭 하면 내 머리 툭 치고 가면서 야 병 하면서 노다지 나를 놀리는 거야.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뢰를 밟을 거라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관계부처가 이제 세 군데라고 보고 있어요. 고양시하고 환경부 한강유역청하고 그리고 국방부잖아요. 국방부에서 이제 폭파물을 국방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세 군데에서 TFA를 하고 근데 제 사고 이후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책 논의를 했는데 서로 미루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자기는 책임이 아니다. 이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고 있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특별히 보상받은 건 없었고 적절한 보상은커녕 평범한 일상마저 잃어버린 그들. 이를 돌봐줄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뢰라는 거를 직접 사고를 당한 거 보니까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사고 당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러고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소외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한국에 좀 혜택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한 구석을 좀 밝히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좀 지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날에도 지뢰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뢰가 매설된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지뢰를 6.25 때 설치한 것들은 해가 넘어간 게 지금 74년이다, 기요. 그 어떤 곳에 어떤 부위에 지뢰가 묻혔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74년 동안 땅이 변경된 거야. 풀도 나오고 뭐 썩고 또 나오고. 그래 어떤 지뢰에 매설인지 알 수가 없어. 저 대인지뢰가 어른이든 아이든 그렇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이 대인지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 대인지뢰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평화운동의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지뢰로 육군 하사 2명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UN 가입국은 지뢰를 비롯한 비인도적 재래무기 금지 협약을 97년에 체결했지만 한국은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십니까? 당신은 자신의 일이 아닐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니람은 우리의 경각심에 매몰은 또 다른 지뢰를 매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몰은 언젠가 우리의 발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은 안전하십니까? 처음에 피해자분들을 섭외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조금 이런 말씀들이 뭐한테 좀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거예요. 저희처럼 이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상파나 많은 방송사에서 다녀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자신의 삶을 앗아간 지뢰에 대해서 근데 자신의 삶을 바뀌는 게 없으니까 뭔가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을 섭외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뭔가 그분들의 실상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지뢰란 게 이렇게 진짜 한 사람의 일상을 앗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았고, 그분들의 삶의 상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가 지뢰를 실제로 볼 일이 군대에서 지뢰 제거반이나 아니면 이런 특수직에 있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차 타고 20-30분만 나가도 지뢰지대가 있더라고요. 그게 막 철원에 한번 철원에도 갔다 왔는데, 철원에도 모든 구역이 오른쪽 왼쪽 다 지뢰 경고 표지판들이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차로 20-30분 되게 가까운 거리잖아요. 가까운 거리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경고판들이 세워질 정도로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잊고 살았을까? 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뢰를 밟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뢰란 게 내 옆에 있고 나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임해야겠다. 그리고 지뢰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이제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뢰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지뢰라는 종류를 많이 찾아보고 대한민국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들의 종류 같은 걸 제가 찾아보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지뢰를 밟고 나서 꼼짝마 하면서 다리를 안 움직이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 매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뢰들은 밟는 즉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과 오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조금 신기하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뢰들의 사이즈가 대부분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애들도 많고 여러분께서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뢰 피해자분들을 실제로 만나 뵈면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피해 보상이나 아니면은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아까 한림대 선배님도 2020년에 당하셔서 아직까지도 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기피한 국방부도 해당 소재지도 모두가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말 피해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의료값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치료값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국가 전쟁의 피해인데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주시고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촬영하는 내내 편집하는 내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 비인도적 재래무기 금지 협약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만약 저희 나라가 그 협약에 이제 가입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이제 지뢰로부터 해방되어 평화 나눔의 시작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